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어찌 보면 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두 개로 나뉘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근데 이제 이동이라는 말은 평행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 모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모양, 그 도형의 성질,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걸 그대로 그냥 이동만 시키는 거예요. 이동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할 때에는 뭐 물론 도형의 이동 전부 다 그렇지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의 이동은 뭐냐면 점이라는 건 뭐 a, b 또는 x, y라는 어떤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소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형의 이동은요. 도형은 우리가 x, y라고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f, x, y는 0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도형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y는 fx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양함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f, x, y는 0 이렇게 하는 걸 음함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요. 뭐 이게 드러난 함수, 드러나지 않은 함수의 표현 방법인데 뭐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도형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같은 이동이에요. 같은 이동. 여기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다시 쓰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f의 x-m, y-n은 0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다른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점은 더하고 도형은 빼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이론을 가지고 푼 거예요. 같은 이론을 가지고 풀었는데 우리가 표현 방식이 이렇게 나올 뿐이죠. 우리가 이런 예는 뭐가 있어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2차 함수 y는 뭐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화살표 위쪽에다 쓰는 건 x축 방향의 평행이동, 화살표 아래쪽에 쓰는 건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y는 2의 x 자리에다가는 마치 부호를 반대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y는 얘를 그대로 쓰는 것처럼 썼어요. 그쵸? 원래 얘도 y 대신에 y-3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치 반대로 들어간 것처럼 생각이 들 텐데 도형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에서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자취 문제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도형은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평행 이동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은요. 두 번째 대칭 이동. 얘도 형태나 모양이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대칭이라는 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직선이나 점에 의해서 대칭이 된다는 건 뒤집어진다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약간 모양이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행이동은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지만 대칭이동은 약간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얘가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뭐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 모양이 고유한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점이나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는 다행히도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의 이동이 표현 방식도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도형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여기다 써야 되겠네. 원점 대칭 y는 x 대칭.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5가지, 크게 보면 5가지가 이제 우리가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축이나 이 x축과 y축도 어떤 선이에요. 선의 대칭이고, 이 원점 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선이나 점에 대한 대칭을 한 거고,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또 다른 직선에 대한 대칭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점에 대한 대칭도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보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점이 a, b가 있었어요. a, b라는 점이 있었어요. a라는 점이 a, b가 있었어요. 자, 얘를 x축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에 a, b가 여기 있다고 쳐요. a, b.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자리로. x축 대칭. 여기가 같아지도록. 그럼 얘는 a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뭐만 변했죠? y의 부호만 변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x축 대칭을 시키면 a, b가 된다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y축 대칭도 한번 해볼까요? y축 대칭은 이놈을 그대로 y축에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그 점의 좌표의 자리에 잘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y좌표는 그대로 있고 x좌표면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y축 대칭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우리가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찌 보면 y축으로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 대칭, 또는 x축으로 대칭을 시킨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킨 거랑 똑같아요. 대칭 이동이. 그래서 이 점의 자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번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 자, 그럼 약간 이제 이번엔 특이한 대칭을 한번 해본다면, 약간 특이한 대칭은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보려고 해요. y는 x에 대한 대칭.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얘는 이 점이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 점이 만들어질 텐데, 얘는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a, b였는데 이 모양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면서 얘는 b, a가 돼요. b, a. 그래서 여기다가 y는 x 대칭을 시키면 x와 y의 자리가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뭐냐? 당연히 y는 마이너스 x는 여기에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가는 놈이죠. y는 마이너스 x, y는 x의 수직으로. 그럼 이 점이 이쪽으로, 이 점에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얘는 x와 y의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그래서 여기 이 놈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고 부호까지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점의 대칭이었어요. 점의 대칭. 그런데 도형의 대칭도 여기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도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고 했죠. f의 x, y는 0 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얘를 그대로 여기다 x축 대칭을 하면 뭐 대신 뭐를 집어넣는다?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f,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f,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되고, 원점 대칭은 x랑 y의 모든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자,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 그래서 f, y, x는 0.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면 얘는 x랑 y의 자리도 바뀌지만 부호까지 바뀌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 대칭 이동을 할 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x, y는 어찌 보면 이건 순서상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자리가 반드시 x가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가 y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이게 앞에는 x, 뒤에는 y라고 생각해서 조금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한번 그런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면 x랑 y가 제가 이동하는 거 한번 연습을 시켜볼게요. 엑서사이즈.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봐야 틀리지 않아요. 자, 보시면 바로 여기다가 다 지우지 않고 자, f, x, y가 있었어요. 이런 도형이죠. fx, y는 0이 도형이에요. 자, 얘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f 다 할 수 있죠. 평행이동.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건 x축의 양의 방향, 이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우리끼리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3, 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낼 거면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도형을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려고 해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배웠을 때, 이 도형의 대칭, 어떤 대칭 이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축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y 대신 마이너스 y. 그러면 100이면 한 90명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f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여기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y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하나만 y 하나만 마이너스 y를 바뀌어야 되느냐. 자, 이제 눈치가 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답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y만 바꿔주는 거예요. y만. y축, x축 대칭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만 바뀌어야 된다고요. 절대로 얘를 바꿔서는 안 돼요. 이해돼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얘를 그대로 갈 거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x 대칭을 해봐라.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얘를 y는 x 대칭을 해보래요. 그러면 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얘를 y는 x 대칭하라고 했으니까 x에 있는 거와 y에 있는 거를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아까 배울 때 뭐라고 했죠?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 라고 했어요.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 자, 이건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다시 써볼게요. 자, x와 y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면 x랑 y의 자리만 바꾸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x랑 y의 자리만 바꿔요.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y가 들어가요. 그러면 y-3이라고 쓰는 거예요. y-3. 그리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쓴다고요. 이거를 너무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 있어요. 알겠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 번 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니까 많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라서 자, 얘를 다시 한번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그죠? 쉽지 않겠죠?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x 대신 x-2를 대입하는 거예요. x가 어디에 있든지.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라? 그러면 y 대신 y-5를 집어넣으면 돼요. y가 어디에 있든지. 알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되느냐. 자, x부터.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달고 x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y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5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컴마가 있어요. 쉼표. 컴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틀리는 이야기.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할 때 이 도형의 이동에서 이 대칭 이동에 관련된 거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꼭 주의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많은 아이들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나 뭐 평행 이동이나 뭐 대칭 이동을 할 때 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도형의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도형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원 같은 경우는 원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이 원을 이동시킬 때 얘가 이동시키면 얘가 더 원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원의 중요한 거는 중심 A, B, 그 다음에 반지름 R 이 두 가지가 중요했는데 이 R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에서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원은 뭐만 알면 돼요? 중심만 알면 돼요. 중심만. 그래서 이 중심만 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죠. 원에서 이 원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움직일 때 힘들어. 그러니까 원을 다 움직인다 생각하지 말고 원의 중심, 이 하나의 점만 이동한다 생각하면 돼요. 얘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든 x축 대칭을 하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든 이 점만 이동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원의 이동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나 곡선에 대한 점에 대한 대칭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보면 자,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도형이에요. 는 0, f 써있고 x, y는 0 이렇게 써있는 게 도형이고 x, y라고 써있는 건 점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되겠죠.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느 점이 있어요? 2, 1이 마이너스 3, 4로 이동을 했대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보고 알면 좋고 모르면 여기서 얘 빼면 돼요.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4에서 1 빼보면 3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 n의 값을 구하여라. m은 마이너스 5, n은 3. 문제 없죠? 자, 평행 이동 t에 의하여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어떤 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점 x, y가 마이너스 5만큼 3만큼 이동했더니 0,0으로 이동이 됐대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가면 되죠. 거꾸로 0,0을 플러스 5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쪽으로만 간다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거꾸로 가면 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스킬이에요. 스킬.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얘도 보시면 그거를 우리가 써볼 수 있어요. 평행이동 t에 의하여 x 플러스 ay 다시 한번 써줄게요.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 지금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0으로 이동이 된다는 0으로 이게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t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3이 될 텐데 이렇게 보면 바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하자고. 거꾸로 하세요. 이게 거꾸로 갈 때 여기는 5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는 A랑 B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만큼 3만큼 얘를 5만큼 3만큼 평이동한다. 그럼 x 대신에 x-5를 대입하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맞아요. x 대신 x-5. 여기 있는 x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 보고 x에다 5만큼 평이동한 걸 쓰는 거예요. 여기도 y 대신에 마이너스 3이니까 y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플러스 20은 0. 이렇게 지금 여기가 5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 식을 이렇게 이동시킨 게 얘가 바로 얘랑 같다라고 푸는 거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6y,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6, b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야지 얘를 이걸로 이동시키면 이제 이렇게 풀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x 플러스 5, 여기다가 a에 y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 이렇게 이제 풀어도 나오긴 하죠.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나중에라도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평행이동 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y는 fx의 모양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꿨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한번 그려보아라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y는 fx-1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죠.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얘가 0,0이 될 텐데 그게 다시 한 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에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자리가 어디가 돼요?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그쵸?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오니까 2,0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포물선 하나랑 직선 하나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자리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래 원점 자리였으니까 원점 자리가 1, 마이너스 1 자리로 옮겨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얘는 사실 그렇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2배만 하면 돼요. 2배만. 근데 2배를 우리가 값들을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데 얘를 어떻게 2배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길쭉하게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쭉하게 늘린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자리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0 y 값을 2배를 늘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인 자리는 0 그대로고 여기도 0 자리는 그대로인데 이 마이너스 1이었던 자리는 마이너스 2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로. 얘가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 3배 한 것 같네. 자,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 자리, x 값은 변화가 없는데 1,1이 아니라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1,2 자리. 이 자리. 이렇게 길쭉하게 y축으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늘어나요. 자, 그 다음 3번. 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x축으로 옮긴 건지 y축으로 옮긴 건지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건 y축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쟤를 y축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함수를 y축 대칭을 시킨다. y축 대칭 시키면 얘가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그려지고 이 자리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는 마이너스 1 그대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1,1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y축 대칭. 자, 그럼 4번. 4번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다는 건 사실 y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건 x축 대칭. 그래서 x축 대칭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x축 대칭을 시키면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가 1,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 5번. 5번은 둘 다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요. 이 마이너스는 여기 달려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도 대칭했고 Y축으로 대칭했어요. 그게 바로 뭐? 원점 대칭을 한 거구나. 원점 대칭을 한 거는 X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다시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Y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얘를 뒤집어 올리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 자리가 1 자리가 되고 여기도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마지막 6번. 6번 같은 경우는 얘가 X자리에 Y가 들어있고 Y자리에 X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할 때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에 대칭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원래 그래프를 보시면 1,1을 지나고 0,0을 지나요. 이거는 뭐죠? Y는 X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는 게 없어요. Y는 X에 대칭을 시켜도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 여기는 1. 그대로 가요. 근데 얘는 바꿔야 되겠죠. 얘는 이제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1,0 자리가 0, 마이너스 1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0, 마이너스 1 자리가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까지 해서 이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약간 어려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지 그려봤어요. 그 다음 3번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3번 문제인데 여기 2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하시면서 보세요. 자, 직선에 대하여 원과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X축이나 Y축 이거의 대칭인 건 아주 특이한 직선이에요. 아주 특이한 직선들. 하지만 x 플러스 2y는 10. 이 직선은 뭐 대략적으로 보면 뭐 이런 직선이거든요. 이런 직선. 이게 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직선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하나의 원이 있어요.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이쪽에 그려질 거예요. 이쪽에 그려져. 이쪽에 그려지는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원이 전체로 움직이는 건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얘의 뭘 구하고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점 하나만 옮기자는 소리예요. 점 하나만. 그래서 얘를 좀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2인 원. 반지름 2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가 중요한 거예요. 1,2. 이 1,2가 그대로 대칭이 돼서 여기에 어떤 점으로 가는지만 구하면 여기에서 그려지는 원은 어차피 반지름은 2니까 중심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끝까지 쓸까요?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두 번째, 기울기가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둘이 수직이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이 두 가지를 써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잡아도 되겠죠? A,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얘는 1,2니까 중심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 이게 어디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에 있다. X 플러스 2Y는 10 위에 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좀 이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다 할게요. 자, 그러면 대입하면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배의 2분의 B 플러스 2가 10이다. 이렇게 식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얘는 A 플러스 1 플러스 2B 플러스 4가 20이다. 그래서 A 플러스 2B는 15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쓰는 거예요. 얘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B 마이너스 2.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시면 되고, 이게 얘의 기울기를 봐야죠. 얘는 지금 x 플러스 2y는 10이었으니까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우리가 얘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하면 돼요? 2라고 하면 되겠죠? 2라고. 수직이니까. 그래서 얘가 2구나. 이쪽으로 넘기면 2a-2가 b-2다. 그래서 여기서 b가 2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b가 2a니까 5a가 15가 나오고 a는 3이 나와요. b가 2a니까 b는 6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었다고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 3,6이고 반지름 얼마? 2가 되는 원의 방정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x-3의 제곱, y-6의 제곱이 4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원 전체로 보면 더 힘드니까 원 전체로 보지 말고, 어차피 반지름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중심으로만 문제를 푼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중심이라고 했네요. 자,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두 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두 번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우리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신경 써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얘는 3번이 아니라 4번이요. 4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4번은요, 우리의 이 문제는 A점이 1,6, B가 7,0인데 얘가 어떤 하나의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때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전에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A점, B점이 있어요. A점, B점. 그리고 여기는 X축.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기억나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 한 점을 대칭을 시켰어요. 이렇게 대칭을 시켰어요. 대칭. A'를 만들고 둘을 연결을 했어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점이, 이 직선이 가장 짧게 되는, AP 더하기 BP가 가장 짧게 되는 그 최소값이 됐었죠. 기억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X축이라는 아주 특이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얘가 만약에 뭐 1,3 그랬으면 여기는 그냥 1,-3이 되고, 여기를 우리가 뭐 4, 뭐라고 할까요? 4, 뭐 5, 뭐 이렇게 한다면 더 어렵네? 4,4 해야 되나? 4, 뭐 2라고 할게요. 좀 이상하지만 4,4. 뭘 해도 상관없네요. 뭐 그냥 4,4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여기가 x가 3만큼, 여기는 7만큼 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P점의 좌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됐어요. 그런데 AP의 길이를 구할 때, AP 더하기 BP를 구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은 X축으로 우리가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직선,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이런 X축이 아닌 특이한 직선에 대해서, 특이하지 않은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X축이 아주 특이한 거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 똑같이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그래서 1,6이 여기 어느쯤에 있을 것이고, A점의 좌표가. 그 다음에 7,0은 뭐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7,0. B점 좌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점과 B점이 있는데, 여기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X 플러스 Y는 3. 그럼 여기에 우리가 P점이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갈 텐데, 이 점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한 점을 대칭을 시킨다. A를 대칭시켜도 되고 B를 대칭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점을 대칭시켜서 이렇게 여기 A'라는 점을 잡아서 우리가 이 A'와 B가 연결될 때 이 값이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될 때고, 그때 이 점이 바로 P점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되는 자리를 찾아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지금 최소가 될 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A-와 B를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는 최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 건데, 그러면 1,6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x 플러스 y는 3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대칭시킨 점을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었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a, b라고 잡으면 우리가 또 a 더하기 1을 2로 나누고 b 더하기 6을 2로 나누고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b 플러스 6 이 3이다 라는 식으로 a 플러스 1 더하기 b 플러스 6이 6이 없어지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어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울기 a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6은 기울기가 1이 나온다. 수직이니까. 그래서 b 마이너스 6이 a 마이너스 1이 되고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하면 2a가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b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3,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3,2. 그래서 둘의 거리를 구하면 7에서 3 마이너스 3을 빼니까 10의 제곱. 그 다음 0에서 2를 빼니까 4. 쟤는 10의 제곱이 얘는 4라고 썼네. 그래서 루트 104. 루트 104는 2루트 26이 되나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P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 둘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셔서 또 이 원래 직선의 방정식과 연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연립을 하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7에서 마이너스 3 빼면 10분의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7,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거는 자 이쪽에다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y는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7,0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7이 되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야 되니까 y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7이 3이다. 그러면 5를 곱하면 4x 더하기 7 여기는 15 그럼 넘어가면 8 그래서 x가 2가 나오고 x가 2가 되면 y는 1이 되겠죠. 그래서 P점 좌표는 2,1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2루트 26이 되고 P의 좌표는 2,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하나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y는 x 또는 x 플러스 y는 3이라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두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기울기가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 사실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x 플러스 y는 3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식을 쓸 수 있죠. 또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라고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y는 어떤 점을 대칭시켜서 1,6을 대칭시켜서 구하고 싶은 점의 y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요. x에다 1을 집어넣어봐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나와요? y가 2가 나오죠. 그 다음 y가 6이었는데 y6을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y6을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럼 이게 바로 마이너스 3,2가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대칭 이동한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원래 뭐? 첫 번째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첫 번째,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두 번째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니까.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고, 근데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을 구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y에 대해서 쭉 풀어서 x를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고, x에 대해서 풀어서 y를 집어넣으면 x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니까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직선 x-y는 x-y-2는 0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을 여기에 대하여 대칭시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y는 x-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y는 x-2. 그리고 얘는 x-2y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뭐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있어요. 얘가 기준이 되는 애예요. 기준선. 기준선이 x-y 마이너스 2는 0. 이 직선을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 좀 오버했나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할 때에도 얘도 어찌 보면 자취 문제랑 비슷하니까 이 P점을 A, B라고 잡을게요. 일반적으로 X, Y라고 잡지만 여기는 X, Y가 너무 많아서 A, B라고 잡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A, B를 X, Y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을 P점을 A, B라고 잡아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임의의 점, 어차피 동점이니까,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중점이 직선 위에 있고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는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AB라고 잡으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XY라고 잡고, 죄송해요. 자, 여기를 XY라고 잡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을 그냥 우리가 AB라고 잡을게요. 원래 있는 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AB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2분의 X 플러스 A, 그 다음에 2분의 Y 플러스 B가 중점인데,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 이 기준선 위에 있어요. 이 점이. 이게 1번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A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Y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그래서 쟤는 X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B. 이것이 얘의 기울기는 뭐였어요? 1이었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Y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넘어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A와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X와 Y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한번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A랑 B는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직선 위에. 그러니까 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0이라고요. 이 식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X와 Y에 관한 식이에요. A와 B에 관한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식, 이걸 여기 밑에다 좀 써볼게요. 이 식을 여기다 써볼게요. 자, 쓰면 X-Y, A-B 4는 0 이라는 식이 있는데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X와 Y에 관한 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없애야 되느냐? B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없애거나 B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관한 식이거나 B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더해보면 2x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니까 우리가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고
이 식 자체가 b는 x-2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b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b를.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두 식을 빼봐요. 이 두 식을. 여기 있는 이 두 식을 빼본다. 이 두 식을 뺀다. 아래수 2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2y, 2a, 마이너스 4는 0. 그쵸? 아래수 2를 뺀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고 a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y 플러스 2를 집어넣어요. 다 됐어요. 어디다가? 이 두 개의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a 대신에 y 플러스 2, y 플러스 2, b 대신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답은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 이게 1번, 2번 이야기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선이 기울기가 풀마 1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y 대신에 x 플러스 2 그리고 x는 어떻게 돼요? x는 y 플러스 2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다가? 이 식에다가. 여기 원래 기준선. 이 기준이 됐던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를 y의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x 자리에다가는 y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y 플러스 2, 그 다음 2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 풀어보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어때요?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풀었던 답과 같죠? 그래서 x랑 y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이게 풀마 1일 때에는 이렇게 바로 y에 대해서 풀어주고 x에 대해 풀어준 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대칭이동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